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도 여론조사 많은 신문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세 신문의 여론조사만 따로 떼어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먼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9, 민주 34. 5%포인트 차이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특히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하겠느냐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겠느냐. 정부를 지원한다는 대답이 39, 견제가 53. 그래서 둘 차이가 14%포인트 차이로 견제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서로 상충하는 그런 결과처럼 보입니다. 정당 지지는 국민의힘이 많은데 그러나 정부 지원 견제를 물어보면 견제 쪽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앞뒤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로 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끄는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제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뒤에 여론조사 결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아직도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왜 국힘이 지지율이 높은데 정부 견제가 더 높지? 어느 한쪽이 높으면 다른 쪽도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견제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동훈과 김건희 이 두 분을 견뎌놓고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이 합류하고 있는 국민의힘 기대할 수 있어. 그래서 지지도가 높은 거고요. 반면에 김건희 특검법 문제, 거부권 문제 이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도층이 여당 선택할래, 야당 선택할래 물었더니 현재는 중도이지만 투표 당일에는 야당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62. 높죠?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결집이 안 되고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나오면 어떡할 테냐 그랬더니 지지 정당을 바꾼다가 18%. 그런데 이낙연 쪽으로는 7%, 이준석 쪽으로는 9%. 이렇게 흩어진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슬로건으로 앞에 내걸고 있는 운동권 특혜 세력을 청산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 52, 비공감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시는 정당 지지도하고 일맥상통하는 걸 여기는 볼 수 있죠. 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 있는 것은 바로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캐치프레이즈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검사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또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비난 목소리에 공감한다가 58, 비공감이 37. 양쪽 차이가 2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큰 압도적인 의견이 검찰 공화국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게 65%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10명 중에 3분의 2 정도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거부권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제목을
여야 동시 심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22%의 국민이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총선의 판세를, 총선의 승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2%. 총선 때 어디를 찍겠느냐 물었더니 여당이 29, 야당이 25. 중앙일보 여론조사하고 비슷하죠? 4%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심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권 심판이 52, 야당 심판이 48. 중앙일보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건 역시 앞뒤가 달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총선 투표 때는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의견이 더 많은데 심판을 물어봤더니 정권 심판이 더 많으냐? 이것은 앞뒤가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0 중도 호남, 이게 호남자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호남, 이쪽이 야당 강세일수록 동시 심판론이 강했다. 그 다음 제3지대 신당 기대, 아직 미풍이다. 찻잔 속에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없다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 신당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지지율을 올릴 것이다. 42%. 그리고 이재명은 뒤로 물러서야 된다. 57%. 그 다음 투표에 김건희 특검을 고려하겠다. 51%. 이재명 재판을 고려하겠다가 48%입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4월 10일 치러질, 정확하게 100일 뒤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물 중심으로 중요한 세 사람을 본다면 한동훈, 이재명, 김건희, 이 세 사람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언제쯤 퇴진하지? 사법 리스크 언제 현실화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세 사람 이름, 한동훈, 이재명, 김건희, 여기에 쟁점과 이슈가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을 가를 정책 이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두 번째가 일자리, 세 번째가 주거와 부동산입니다. 역시 총선을 가를 정책 이슈, 지금 무엇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특별하게 수도권만 따로 떼어놔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당에 투표할래? 서울은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경기는 큰 차이로 민주가 앞서 있고 인천은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민주를 추월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동훈이 앞서 있고 그리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앞서 있습니다. 한강벨트 보겠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한강에 접해 있는 5개 구의 이 여론을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이 35.9, 민주가 32.8. 그래서 한강벨트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권 견제와 안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견제론이 40일, 안정이 39.8인데 서울을 벗어났더니 인천은 2.6%포인트 차이로 견제가 우세하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무려 14.4%포인트로 견제가 우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상당한 차이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한다.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신문, 방송 여러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신문 3군데를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아까도 강조 말씀드렸지만은 몇몇 핵심 인물들 그분들의 앞으로의 자기의 모습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또 어떤 그 행동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동훈, 이재명, 김건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신당 창당하고 있는데 이낙연 그리고 이준석 이 신당의 기대는 찻잔성의 태풍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